단돈 1,000원에 나온 100억짜리 저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화려한 청사진과 함께 완벽한 리모델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과 건물 진단서를 떼어보니 건물은 이미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까지 경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건물 수리비로 쓰겠다며 받은 대출금으로 옆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또 다른 부실한 집을 고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저택, 과연 잭팟이 될까요? 아니면 돈과 시간만 날리는 함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셨던 바로 이 위태로운 저택과도 같은 기업, 누브루, 티커, BURU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주가 약 32센트, 우리 돈으로 약 4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 기업은 과거의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고 방위 및 보안 분야의 M&A, 즉 인수합병 전문 기업으로 필사적인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업의 핵심 챕터를 하나씩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업은 명확히 과거와 현재로 나뉩니다. 과거의 누브르는 획기적인 산업용 청색 레이저 기술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EV 배터리, 3D 프린팅 같은 고성장 산업에서 잠재력을 보여줄 듯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의미 있는 매출 창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연간 매출 붕괴 추이 차트를 보시면 22년, 23년을 거쳐 24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매출이 0을 향해 수직 낙하하는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누브르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자체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방위 및 보안 허브 구축을 목표로 M&A 전문 기업으로 완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수시도, 즉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거에 왜 실패했고 새로운 시장은 어떨까요? 과거 시장이었던 산업용 레이저는 이미 거대 공룡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경쟁사 시가총액 비교 차트를 보시죠. 누브루가 4,500만 달러 수준일 때 엔라이트는 8억 달러, IPG는 50억 달러, 코이런트는 그 이상입니다. 규모와 자본력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됐던 거죠. 이것이 시장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목표로 하는 시장, 즉 방산 기술 및 SaaS 분야는 만만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시장 역시 수억 달러 규모의 높은 진입 장벽과 까다로운 규제가 존재합니다. 누브르는 이 경험 부족을 전문성을 구매하는 방식, 즉 M&A로 돌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정부의 골든 파워 조항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즉, 누브르가 아무리 M&A를 잘 준비해도 정부가 안 돼라고 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정말 심각합니다.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명적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의 중대한 취약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재무팀이 지금 숫자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시한 셈입니다. 투자자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죠. 2024년 기준 실제 주요 재무지표를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 감소율 마이너스 92.71%, 1년 만에 매출이 90% 넘게 증발했습니다. 순손실 345만 2천 달러,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태우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0.04,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가 100원일 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자산은 4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금융 마비 상태죠. 주가순 자산 비율 마이너스 1배, PBR이 마이너스라는 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공매도 비중 16.83%, 물론 공매도 비중이 높아 쇼스퀴즈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펀더멘탈 붕괴 앞에서는 그저 파산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분기별 현금 흐름 차트를 보세요. 매출은 23년 2분기 110만 달러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영업 손실은 분기마다 750만, 900만, 850만 달러, 현금이 그야말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스왓 분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
새로운 경영진이 제시하는 공격적인 M&A 비전, 그리고 인수 대상 기업이 가진 기존 방산 분야 경험입니다. 이건 사실 누브르의 강점이 아니라 사려는 물건의 강점이죠. 약점. 이것이 사실상 이 기업의 현주소입니다. 매출 0에 가까운 극심한 재무 부실, 핵심 기술 포트폴리오의 완전한 상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심각한 이해상충을 보이는 지배구조. 이것이 다섯째 챕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본 희석으로 인한 기존 주주가치 훼손입니다. 기회. M&A만 성공하면 즉각적인 매출과 이익이 확보됩니다. 턴어라운드만 성공하면 주가는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쇼스퀴즈 잠재력도 있죠. 모든 게 만약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복권 같은 기회입니다. 위협. 인수자금 조달 실패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앞서 말한 이탈리아 정부의 인수 불허 등 규제 리스크,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통합에 실패할 리스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 파산 또는 상장 폐지라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보기에 이것이 이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이 리스크의 본질은 단 하나의 리스크 자본에 대한 신뢰, 즉 관리의 부재입니다. 총괄 회장의 과거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특수 관례자 거래가 투자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분석을 보시죠. 이게 이 스터디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먼저 누브르 주주들에게서 주식 희석을 감수하며 공식적으로 1,2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돈은 누브르가 생존하고 M&A를 하는데 절실하게 쓰여야 할 현금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생존 자금 중 515만 달러가 SYME 캐피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회사로 투자 명목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주들에게 회사 살리겠다며 거둔 돈이 알고 보니 동일 경영진이 통제하는 또 다른 부실 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주주의 돈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을 돌려막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이는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신뢰를 파괴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 제가 참고한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강세 아니면 약세입니다. 먼저 강세 시나리오, 즉 M&A에 성공하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대박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6개월 목표가는 0.5달러에서 0.75달러, 장기 2에서 3년으로는 1달러 이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약세 시나리오, 즉 M&A가 실패하고 파산하는 쪽박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6개월 0.05달러에서 0.1달러, 장기 2에서 3년 목표가는 0달러, 즉 상장 폐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주가 0.322달러는 약세 시나리오 0.05에서 0.1달러보다는 높지만 단기 강세 시나리오의 하단 0.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생존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가격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한 투자 전략은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첫째, 투자자 프로필. 전액 손실을 웃으며 감수할 수 있는 초고위험 투기 전문가에게만 해당됩니다. 둘째, 포지션 규모. 전체 포트폴리오의 1% 미만, 즉 없어져도 내 계좌에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셋째, 실행 방식. 절대 매수 후 보유가 아닙니다. 인수 완료 등 명확한 호재에 기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며 엄격한 손절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저라면 이 주식을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저는 단 한 주도 사지 않겠습니다. 저도 망가진 기업이 부활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에서 큰 기회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브르는 계산 가능한 사업적 리스크의 선을 넘었습니다. 5번 챕터에서 확인한 통제 불가능한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M&A 성공으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돈을 자신의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듯한 경영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SYME 캐피탈로의 자금 이체는 이 투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타였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복권 당첨 같은 잠재적 수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지배구조로 인해 그 복권조차 긁어볼 기회 없이 전액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제 가상 포트폴리오에서 누브르에 대한 비중은 0%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브르라는 한 기업을 통해 방위산업 M&A 허브라는 그럴싸한 청사진과 재무제표 조작 경고 및 자금 유용 의혹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원 남짓하던 주식이 1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5번 챕터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무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지만 그 게임의 룰을 운영하는 심판을 믿을 수 없다면 과연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이 무너진 저택의 재건축에 단돈 1000원이라도 베팅하시겠습니까?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